와, 이 어마어마한 디자인. 와, 이 헤드램프 보세요. 와, 이거 완전 스포츠카 아니야. 이게 무슨 전기차야. 제로백 3초에. 와, 드디어 제가 테슬라를 보게 됐습니다. 와, 테슬라입니다. 모델 S입니다. 정말 대단한 차네요. 라고 아마 김한영 기자가 여기에 왔다면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오버 리액션을 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S 국내에 곧 출시될 예정인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발 먼저 일본까지 날아와서 모델 S를 먼저 경험해보고 어떤 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터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네, 여기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입니다. 원래 저희가 아오야마에 있는 테슬라 일본 본사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모델 X 론칭 때문에 한창 바빠갖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여기 뭐 슈퍼차저, 데스티네이션 차저, 그리고 일반 차데모까지 여러 대의 그 테슬라 모델이 충전을 하고 있고요. 뭐 서비스 센터도 있고 그 안에 보면은 테슬라 그 아오야마 매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테슬라 매장을 간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촬영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아오야마 매장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전시차가 없을 뿐이지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뭐 옷 같은, 옷하고 가방 같은 생활용품들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 각 모델의 외장과 인테리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 옵션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외장 색깔을 이렇게 검은색, 흰색 9가지의 외장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이 빨간색이에요. 뭐 흰색, 은색, 파란색 뭐 이렇게 많습니다. 실내에 사용되는 알칸테라예요. 뭐 알칸테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테슬라 그 모델 S 실내에는요. 뭐 천장을 비롯해서 전면 센터 페시아 있는 대시보드 이런 패널들에도 알칸테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 차는 이 회색이죠. 그리고 뭐 내부에 사용되는 우드 트림인데요. 이 리얼 우드예요. 리얼 우드인데 예, 코팅을 했고 코팅을 안 한 것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카본이 있는데 이것도 리얼 카본이고요. 근데 휠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휠 자체는 그렇게 특색이 막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무던합니다. 예.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용품들도 있는 거 보니까 구색을 맞춰갖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 용품까지 만들어서 매장을 조금 더 채웠습니다. 이 매장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영을 이렇게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스타필드, 하남에 이렇게 테슬라 매장이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비슷한 구조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런 매장 구조에 이런 하부 이런 언더바디도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시면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처음 본 거예요. 이 모델 S의 가장 기술적인 핵심은 이 배터리 기술인데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8650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의 셀 안에 리튬이온 이 전지가 들어있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빼곡하게 쌓인 겁니다. 뭐 테슬라 측에서는 이게 몇 개 들어있는지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호기심이 많은 어떤 소비자가 이거를 뜯어서 분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듈에 이게 444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444개가 들어있는 게 하나의 모듈인데 여기에는 지금 밑에 14개가 들어있고 이쪽에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의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18650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큰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통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무엇이 좋냐? 이 표면적이 너무, 그러니까 확실히 넓어지는 거예요. 표면적이 넓어지면은 열을 배출하기에
이렇게 수월한 구조가 되고 이런 컴프레셔를 통해서 냉각을 시킬 때도 쉽게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간다는 거죠. 효율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18650 리튬이온 배터리를 무지막지하게 한 7,000개가 넘게 들어있는 거죠. 배터리 사이에는 서로 간섭이 그러니까 모듈 사이에는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배터리에 이상이 있어서 뭐 불이 나거나 이래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넘어가지 않도록 이 각 모듈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더바디의 조금 더 내부는 다 알루미늄인데 뒷부분하고 측면부 그리고 전면부는 좀 철을 써서 이중으로 덧댔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있고 밖에 이게 철인 거예요. 철이 있어서 만약에 측면 충돌했을 때 배터리에 충격이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충격을 흡수하고 이게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측면을 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앞부분 보시면은 여기 저희 금기어죠. 금기어죠. 예, 금기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네요. 굉장히 단단하네요. 아무튼 앞뒤 측 옆을 이 사방을 이렇게 초고장력 강으로 둘러놨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죠. 무게중심이 낮고 공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휠베이스도 넓힐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동차 만드는 법하고는 완전 달라요. 엔진 변속기 막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로 이어져 갖고 뭐 밑에 막 복잡하고 이런데 얘는 그냥 배터리로 모터를 돌리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셰시 이런 걸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더바디부터 해갖고 외장까지 대부분이 알루미늄인데 이거를 쓴 이유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차가. 배터리 무겁죠, 모터 무겁죠 하니까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무게가 2,000kg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철을 써버리면은 또 기약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가격이 오르더라도 알루미늄으로 최대한 무게를 이렇게 낮춘 겁니다. 여기가 스티어링 휠인데 렉 앤 피니언 방식으로의 스티어링이에요. 근데 요거를 빼고는 다른 차에서 볼 수 있던 것들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트렁크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에서는 프론트 트렁크라고 해서 프렁크라고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 컴프레셔가 있어갖고 배터리를 이렇게 냉각시키는 순행식으로 해서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스티어링실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뒤에도 굉장히 간단하죠.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에 모터와 인버터가 들어있고요. 디퍼런셜로 양 바퀴에 구동력을 배분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끝이에요. 끝. 그런 전체적으로 모터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요. 60, 75, 90, P90 이렇게 나눠요. 60은 배터리 용량이에요. 얘는 60kW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75, 90 이렇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100D까지 나왔습니다. 85가 있었는데 85는 90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용량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더 강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D는 디젤이 아니라 듀얼 모터라는 겁니다. 듀얼 모터. 모터가 앞에 뒤에 이렇게 양쪽에 달려있다는 게 듀얼이고요. P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의 약자로 주행 성능을 강조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시승한 모델이 P90D의 루디크러스 모델이라고, 루디크러스라고 또 다른 옵션이 있는 완전 고성능 모델이에요. 아직까지 P100D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대 지금까지 있는 테슬라 중에서 가장 고성능 모델이 P90D의 루디크러스 모델입니다. D가 붙은 차의 모터 방식인데요. 작은 모터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앞바퀴를 돌리고 뒷바퀴를 돌리고 이렇게 각각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 커다란 대용량 모터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둘 다 합친 P90D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 후륜의 뒷바퀴를 돌리는 대용량 모터가 있고 앞에 모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모터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루디크로스 모드가 있잖아요. 루디크로스 모드가, 루디크로스 자체가 뭐 터무니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속력을 낸다는 거예요. 등이 부스트 ON하고 딱 버튼 눌렀을 때 막 제로의 영역으로 딱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노라는 918 스파이더급, 웬만한 페라리보다는 더 빠르고요. 그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뭐 모델 자체 일반 모델에도 인쉐인이라고 미친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얘는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에 인쉐인, 더 고급 모델은 루디크로스 모드, 이런 식으로 있어갖고 퍼포먼스를 항상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왜냐면은 전기 모터가 초반 토크가 워낙 최대 토크가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은 미친 듯이 빨리 달리는 겁니다. 예, 가격대는 제일 싼 게 한 8천이 좀 넘고, 제일 비싼 거는 1억 4천 정도 됩니다. 한국에 출시되는 가격이 얼마냐? 그거는 모르죠. 예, 며느리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테슬라 정책 자체가 이렇게 국가별로 가격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격차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나오는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거는 제 기대고, 한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막상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사면은 이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설치비는 내야 되지만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용은 월 커넥터라고 부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류 방식의 200V짜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멍이 똑같아요. 슈퍼 차저와 이 소켓이 구멍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꽂으면은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완충이 되면은 이게 불이 꺼지는 거죠. 이 충전기가 바로 일본 표준인 차데모 방식의 충전기예요. 얘를 충전을 할 거면요, 뒤에 있는 엄청 무식하죠. 얘는 딱 테슬라 방식, 일본 차데모 방식입니다. 변환 젠더예요. 보면은 이걸 열고, 이게 차데모 이게 잭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꼽고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키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지금 뭐 카드 이렇게 충전을 이렇게 카드를 대지 않아서 불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데모 방식으로도 테슬라 차량을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일반 한국에서 있는 가정용 충전기처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충전기가 또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아이오닉 이런 것도 이 방식으로 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으면은, 졌다 꼽으면은 또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슈퍼 차저로 모델 S를 충전을 하고 본격적인 시승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게 아니에요. 왜 조수해달라고 그래? 아, 참. 부끄럽네요. 자, 이게 바로 테슬라가 자랑하는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라고 써있죠. 이걸 뽑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자 보세요, 열립니다. 이게 버튼을 누르면 열려요. 그러면은 이따가 바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지금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하죠. 어느 정도 충전되고 있는지도 여기 60, 70, 80 이렇게 올라가고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셋 차지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배터리는 풀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충전할 때마다 풀 차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리미트를 딱 정해 놓는 거예요. 보통 한 80에서 90 사이를 리미트로 놓고 여기를 풀 충전이라고 생각하고 충전을 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간다는 거죠. 180A 정도로 꾸준히 충전을 하다가 이제 전체 배터리의 80% 정도가 충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암페어를 낮춥니다. 왜냐면은 급충전을 자주 할수록 배터리 용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한 테슬라의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테슬라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나온 지 5년밖에 4, 5년밖에 안 된 차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혹사시킨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제일 오래 탄 사람, 한 18만 킬로미터, 한 5년 동안 18만 킬로를 탄 사람에 의하면은 한 90%의 이 배터리 그 효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90이면은 되게 엄청난 숫자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자동차도 5년 타면은 90%보다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근데 90%를 5년 동안 한 20만을 타도 90%를 유지한다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도 1년에 1%씩 이렇게 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 테슬라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도쿄에 3군데가 있고 그리고 일본 전역에 11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슈퍼차저만 이용해서 일본을 완주를 할 수 있냐? 근데 그거는 좀 아직은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은 좀 최북단과 최남단에는 아직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곧 앞으로 거기에도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에는 이미 2만여 개의 충전소가 있어요. 충전 거점이 있어요. 급속 충전만 해도 한 7,000개. 그리고 일반 완속 충전만 해도 13,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역을 이렇게 전기차로만 움직이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기차에 막 보조금 줘서 막 전기차 숫자 늘리는 것보다는 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다가 비어있네, 충전 좀 할까, 시간도 있는데, 그러고 충전하고 가고 해야지. 뭐 하나의 스테이션에 충전기 한 막 10대 20대씩 갖다 놔봤자 모든 사람이 거기 몰리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당연히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점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96%가 충전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페어가 한 180에서 지금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느리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고 100까지 한번 채워보고 싶은데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충전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열 줄 아셨죠? 자, 일본은 우엔들이어서 이쪽으로 타야 됩니다. 살짝만요. 네. 오. 이거는 진짜 마약이에요. 진짜 마약. 삐.